먼저 최근 시점에서의 리플코인 차트부터 살펴봤을 때 지난 500원대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 말씀드리고 단기 900원까지 상승, 현재 시점에서는 800원 라인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단기 고점권 대비해가지고 낙폭 자체가 마이너스 10%가량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낙폭 대비했을 때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가격 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현재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리플 고래들의 매수세와 더불어가지고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격적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소송 종료와 더불어가지고 앞으로 강력한 상승 랠리가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리플코인과 관련된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현재 시점 리플코인이 가지고 있는 신규 속보, 호재성 이슈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이번 달 8월 이벤트 먼저 공지해드리고 이슈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월과 동일하게 9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써 리플 가격에 대해서 가장 비슷하게 맞추신 우리 구독자 두 분께 영상 수익의 50%를 각각 25%씩 두 분께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가장 근접하게 가격을 맞추신 분들께 상품을 드리고 있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코인과 관련된 단기나 중장기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요, 미국 내 거래소 거래량이 SEC 측과 소송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 SEC 측에서 리플에 소송 걸자마자 미국 내 거래량이 2% 미만으로 급감한 바가 있었죠. 이 당시에 가격까지도 급락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23년 7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소에 성공을 하면서 점유율 자체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급락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이번에 SEC 측과 본격적으로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해당 상승 추세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리플 4,000원, 5,000원 될 때까지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처럼 미국 내 거래량 자체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체 자체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유럽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미친 영향 자체가 정말로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측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하는 게 어땠어요? 반감기 법칙까지도 전부 다 개무시해버리고 2달 만에 신고가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현재 미국 투자자들의 신규 자본 전통 금융권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코인 시장의 천문학적인 상승이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ETF 이후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까지도 서서히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점점 더 강력한 영향력까지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리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따른 리플 코인의 강력한 급등이 올 것이다, 이런 신호로서 미리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플이 SEC 측과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어느 정도였느냐? 일단 1등이 비트코인이었고요. 그리고 2등이 리플코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시가총액 2위의 알트코인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320억 달러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현재 환율 적용했을 때 이더리움 대비했을 때 리플이 44조 원 정도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면서 리플이 거꾸라지기 시작한 것뿐이고, 이 당시에 리플이 비트코인과 격차를 서서히 좁혀가면서 다른 리플이 시장 내 압도적인 입지를 바탕으로서 비트코인의 자리마저도 넘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때 당시의 거래량을 이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가격을 주목해볼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리플의 중요한 건요, 미국 시장을 꽉 잡아야 한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리플의 초대형 호재가 발생을 해버렸는데, 리플의 전 이사회 멤버치인 스프링 측에서는요, 해리스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해당 스파링이 선거 캠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바로 가상자산 분야의 경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한 상황에서 해리스까지도 암호화폐에 접근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 둘 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게 된다면 코인 시장은 역시 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리스가 바이든과는 다르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수용하는 스탠스로서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와의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대선 베팅 사이트인
홀리마켓상에서 격차를 10%대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합지에서도 트럼프와 오차 범위에 있고 특정 경합지에서는 오히려 해리스가 앞선다라는 평가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도 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 손을 뻗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리플의 전 이사회 멤버를 선택했다는 건 리플 측과의 커넥션까지도 고려가 가능하고, 왜냐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해리스에게 계속해서 암호화폐 정책 관련된 조언의 메시지를 남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리플과 해리스가 이미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퍼링이 해리스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관련 시나리오 자체가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해당 스퍼링을 통해 가지고 리플의 유리한 정책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고, 리플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면서 이에 따른 6만 %대 강력한 상승 랠리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투자 시장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요,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과연 노력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절대 아니다인데요. 자주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매번 자투리 시간마다 업비트 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오래 보유하고 있는다? 그럴수록 수익이 잘 나올까요?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단순하게 들고 있는 거는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없는 행동에 가까운 게 현재 투자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투자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수익이 제일 잘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한 그때, 가장 초심자일 때가 수익이 가장 잘 나왔고요. 수익 실현 또한 잘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투자 시장에서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의 뜻은요, 매번 업비트 붙잡고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자투리 시간 날 때마다 또다시 한번 들어가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공부의 투자 시간이 아니라 목표 가격 타점을 잡는 그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매수 가격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들여다본다라고 해도 결국에 매도를 못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리플코인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린 수익 실현하셔라, 단기 고점 매도하고 단기 저점에 매수하시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요, 결국에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면 그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매도할 걸 후회가 되나요? 이번 SEC 소송 승소해서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리플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그 보유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못 팔았네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계시지만 계속 똑같은 매매를 되풀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요, 이런 후회가 이번 매매가 아마 처음이 아니실 겁니다. 이전 리플 단기 상승 때 어땠나요? 그 당시에도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욕심에 매도를 못 하셨을 거고, 다음에 한번 상승 나오면 그때는 매도해야지, 그때는 50% 절반이라도 정리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정작 그 타점이 왔을 때는 결국에 수익 실현을 안 하시죠. 이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에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투자 매매 습관입니다. 이번에 상승하면 얼만큼 정리해야지 계획 세워놓고 6개월, 1년 기다려가지고 그 가격 올라왔는데 결국에 그 순간 욕심 때문에 매도 놓치고, 이게 한 번쯤은 괜찮겠지만 문제는 두 번, 세 번 계속 누적이 되면서 수익을 못 봤다는 그 아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대비 수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에 따른 기회비용, 시간에 대한 손실까지도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매번 지나가고 후회를 하는 투자 매매 습관을 반복하느냐?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타점을 숫자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단기 고점을 찾는 딱 그 공부만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목표가에 미리 걸어두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분들 그리고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절대 신의 영역에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 매매면 절대 수익 못 봅니다. 적당한 선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투자 마인드를 100% 갖추기 전까지는 반드시 미리 목표가에 걸어두는 걸 습관화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런 단기 고점을 찾고 패턴을 읽는 그 공부만 할 줄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제 영상에서도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을 숫자로 안내 도움드리고 미리 목표 가격 정해드리고 걸어두셔라, 24시간 시장 대응 못하니까 한 부분들 업비트, 투자 시장에 신경 많이 쓰면서 투자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는 투자답게 운영하기 위함인 거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요, 욕심은요, 매도할 때는 내는 게 욕심이 아닙니다. 평소에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일에 집중할 때,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욕심을 내는 거지, 매도할 때는 욕심이 아닌 냉정함으로써 매도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매매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